8100 곱하기 지금 C라고 하는 것이 79%인 거니까요. 0.79라고 하는 것과 플러스 34,250 여기에다가 수소는 0.14죠. 0.14에 마이너스 산소는 0.022가 될 것 같네요. 이것의 8. 그 다음 플러스 2250 곱하기 황은 얼마냐면 0.035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산되는 고위 발열량 값이 있을 텐데요. 그 고위 발열량 값은 11,000 758.56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계산했으니까 저희 발열량 값이 나오겠습니다. 11,758.56에 마이너스 600에 곱하기 9 곱하기 지금 있는 H라는 것은 수소였었죠. 여기 곱하기 0.14에다가 플러스 수본이 1.3인 거니까요. 0.013으로 하게 되면 저희 발열량 값이 계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값이 이만큼 나오나요? 10476 이 정도? 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약간의 오차가 있겠습니다만 3번이 정답으로 근접해 보입니다. 22번이요. 액체 연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인화 및 역화의 위험이 좀 큰 편인 거죠. 그 다음에 왜냐면 이제 인화랑 역화의 위험이 크다라는 것은 인화점이 좀 낮은 연료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역화라는 것은 내가 이제 연소를 하는 속도 대비 분출되는 속도의 값이 작을 경우에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액체 연료가 좀 그러하는 경우가 큽니다. 고체 연료에 비해 점화나 소화 및 연소 조절이 용이하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고체 연료에 비해 황 함량 같은 것들도 좀 적고 열 효율도 어떻게 보면 액체 연료가 고체 연료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항상 고체 연료와 기체 연료의 어떤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고체 연료보다는 괜찮고 기체 연료에 비해는 조금 다소 약하고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답은 2번일 것 같고요. 연소 온도가 높기 때문에 국부적인 과열을 일으키기가 쉽고 고체 연료에 비해 단위 부피당 발열량이 크고 계량이 좀 용이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고체 연료에 비해서는 돈이 좀 많이 드는 편인 거죠. 이제 일부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자체 생산이 가능하지만 액체 연료는 그러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소공학에서 사용되는 무차원수 중에 너셀 넘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만 이거는 보시는 게 좀 옳지 않나 싶습니다. 대류의 열 전달과 전도 열 전달의 비로서 정답은 2번인데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전도열 이동 속도에 대한 대류열 이동 속도의 비를 나타내는 무차원의 수가 됩니다. 흐르는 유체라는 것이 있을 텐데요. 흐르는 유체가 어떠한 관을 흘러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이 관의 높이를 h라고 산정을 했을 경우 전도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것과 대류에 의해서 이동하는 열 이런 두 가지의 비교점을 통해서 너셀 넘버라는 걸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전도 속도의 분자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열 이동 속도 대비의 대류열 이동 속도의 비로서 이런 식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셀 수가 크다라는 것은 전도열 이동 속도라는 것이 좀 작다는 얘기인 거니까요. 전도에 의한 분자가 전도에 의해서 이동되는 속도가 작다, 대류에 이동되는 것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너셀 넘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 중에 CO2 퍼센테이지가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연료의 조성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런데 여기 살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료의 조성과 최대 탄산가스율 해서요. 고로가스 같은 경우에 CO2 맥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지고 그 다음에 CO2, 그 다음에 뭐 코크스 같은 것들이 그 차등 순위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크스로나 발생록가스, 석탄